자,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최종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끝났습니다. 우승도 확정이 됐고요. 강등도 확정이 됐고, 유럽 대항전은 정말 사상 초유의 챔피언스리그 6개 팀이 나가는, 그리고 그 나머지 1개 팀의 흔히 얘기하는 정식 파이터의 주인공은 토트넘이 됐고, 자,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다른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경기는 노팅엄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직접 맞대결이 펼칩니다. 네. 이기면 챔스 간다. 약간 이런 경기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이 세 팀이 확정됐고 나머지 세 팀, 이 나머지 세 팀의 자리를 이제 가리는 게 중요한데,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최종전은 동시간대에 모두 펼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골득실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볼거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요, 개인상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 경쟁도 어떻게 최종전에 이어질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약간 최종전 관전 포인트 정리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좀 프리뷰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순위를 여기 띄워놓고 있겠지만 1위부터 7위까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리버풀은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요. 아스날은 사실상 2위를 확정적으로 굳힌 상태. 근데 산술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맨시티가 뭐 10몇 골 막 이렇게 넘으면 뒤집힐 수 있어요. 한 8골 넘으면 그럴 거야. 대량 득점하고 아스날이 패배를 하는데 좀 실점 많이 해서 진다거나 하면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2위가 가능해 보이고 챔피언스리그 티켓 단계 확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의 팀들은 동기부여를 봐야 됩니다. 이제 이번 경기가 중요한데, 맨시티의 경우는 풀럼 원정에 가고요. 근데 풀럼 원정에서 맨시티가 정말 강합니다. 거기다가 풀럼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냥 시즌 잘 마무리하면 끝?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맨시티의 경우는 지금 승점을 보면요, 이미 뉴캐슬, 첼시, 아스톤빌라보다 2점이 앞서 있거든요. 주중에 본머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를 거둬도 골득실을 고려하면 맨시티는 상당히 유리하다. 승점 1점만 따도 아마 챔스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기면 그냥 자력 진출, 깔끔하게 진출합니다. 이 경기는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의 고별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사실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홈에서는 마지막 경기 치렀죠. 근데 이제 또 원정에서니까 이번 시즌의 마지막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케빈 더브라이너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라도 맨시티 선수들이 무조건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더욱 큰 동기부여를 안고서 이 경기를 치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후부터가 재밌어집니다. 뉴캐슬, 첼시, 아스톤빌라 승점 66, 66, 66. 그리고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 노포도 65예요. 그러니까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승점 같은 세 팀, 승점 1점 모자란 한 팀, 4개의 팀이 지금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두 자리를 두고 4개 팀 경쟁입니다. 지금 보면 뉴캐슬, 일단 에버튼과의 홈 경기를 치릅니다. 뉴캐슬 뭐 홈 경기는 워낙 분위기도 좋고 홈에서 상당히 잘하는 팀인데, 골득실이 지금 보면요, 뉴캐슬이 가장 유리해요. 플러스 22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뉴캐슬은 에버튼을 자력으로 홈에서 잡으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그냥 딴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못 이긴다,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돼요. 만약에 뭐 첼시, 뭐 아스톤빌라가 이긴다, 그럴 시에는 오히려 뉴캐슬이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는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기면 아마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챔스에 나간다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첼시가 아닌 노팅엄이 이긴다고 해도 뉴캐슬이 비기면 승점 밀리거든요. 그죠? 노팅엄한테도 밀립니다. 노팅엄이 승리해요. 그럼 68점이 되고 뉴캐슬이 비겨요. 67점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뒤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캐슬은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기자. 그러면 끝나요. 이기자면 끝납니다. 이기면 끝이다. 그런 생각으로 덤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인 점은 에버튼도 사실 동기부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뉴캐슬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모예스 부임하고 나서 분위기 올린 다음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팀을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뭐 끝내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만 동기부여는 없다. 그렇죠. 골 때리는 거 첼시입니다. 자, 상대팀 노팅엄도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직접 챔스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사이예요. 이건 미친 경기입니다. 미친 경기죠. 결승전과 같은, 챔스 플레이오프 결승전과 같은 느낌인데, 자, 노팅엄 원정을 떠납니다.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서 승점 69점을 만들어야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지금 첼시가 됐고, 다행인 점은 첼시는 그래도 골득실이 20, 골득실이 양호한 편이고요. 아스톤빌라를 좀 보면요, 아스톤빌라 맨유와의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가 아마 만신창일 거예요. 멘탈이나 뭘로나. 체력도 일단 좀 없고. 빌라도 일단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데,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골득실이 66점 승점 달고 있는 팀 중에서 가장 밀려요. 플러스 9. 이거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11의 차인데 이걸 뭐 최종적으로 넘는 맨유를 11대 0으로 이기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골 득실의 극복은 불가능.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경우에서는 일단 무조건 이기고 가야 돼요. 이기고 기다려야 돼요. 네, 이기고 뉴캐슬과 첼시의 승점 드롭을 기대해야 됩니다. 같은 66점에 묶여있는 팀들의 승점 드랍이 있어야 아스톤 빌라는 안정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맨유의 상태가 어떨지가 변수겠죠. 이 유로파에서 우승 실패하고 화풀이를 뭔가 집에서 한다, 리그에서 한다, 그럴 시에는 혹시 모르면 뭔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데 아예 동기부여가 떨어진 채로 바닥에 이게 놓이게 된다면 빌라 입장에서 손쉬운 승리가 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 동기부여 노팅엄 포레스트. 일단 이미 45년 만에 유럽 대항전 복귀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게 어떤 대회일지가 이제 중요한데, 첼시전 승리 시 챔스 경쟁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붙잡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노팅엄이 첼시를 잡아요. 승점이 68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뉴캐슬과 빌라도 다 이겨서 69, 68이래. 그러면 노팅엄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노팅엄은 이겨도 혹시 못 나갈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기면서 챔스 경쟁의 가능성이 약간 동아줄이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경쟁 가능성을 좀 유지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붙이겠습니다. 네, 뭐 사실 경우의 수라는 게 그냥 이기고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빌라도 이긴 다음에 상태 봐야 되고 노팅엄 포레스트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그 와중에 1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포 대 첼시가 진짜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최종전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유럽 대항전 진출권, 일단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 하나는 FA컵을 우승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컵,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은 이미 뉴캐슬에게 가 있어요. 근데 뉴캐슬이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 혹은 유로파 리그에 진출한다, 리그 7위 팀에게 이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 이어집니다. 양도, 그러니까 2월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순위표대로 하면 노팅엄은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결승, 토트넘이 이겼죠. 그러면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네. 맨유 팬들, 그때 제가 아까 라이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 중요하죠. 그러나 트로피에 목말랐던 팀이라면 맨유는 유로파 리그 티켓, 유로파 리그 타이틀보다 챔스 티켓이 필요했던 팀이에요. 진출 티켓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이 어떤 대회 상금, 그죠. 뭐 수익, 이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격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 맨유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볼거리, 개인상 경쟁입니다. 일단 득점왕을 봐야죠. 네, 살라가 아마 득점왕은 하겠죠. 네. 지금 28골, 이삭이 23골, 5골 차라서 이거는 아마 이견 없이 살라가 득점왕 타이틀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면 4번째 득점왕 수상이 되기 때문에 4번째구나. 티에리 앙리의 득점왕 최다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똑같이 4번을 이루게 될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살라 선수고요. 목표하는 2회 타이틀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18개 도움이거든요. 2개의 도움을 더 추가하면 티에리 앙리와 케빈 더브라이너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과 타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어시스트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최근에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 요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리버풀도 사실 우승하고는 아마 동기부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막 너무 그것까지 막 뭐라고 싶지 않아요. 뭐 우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풀어지지.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뭐 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이비자 갔다 그러나 뭐 이비자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래. 뭐 우승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어쨌든 살라 이거는 좀 쉽지 않다. 또 하나,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이게 38경기가 아닌 42경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앨런 시어러와 앤디 콜이 47개 한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살라가 지금 38경기가 진행 중인 리그인데도 46개. 대단한 거예요. 하나 남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좀 마지막에 노려서, 전 이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골이 나오든 이런 거는 한번 좀 기록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시스트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골든 글러브가 있습니다. 골든 글러브는 이게 최다 클린시트입니다. 골키퍼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현재는 노팅엄의 마츠 셀스, 그리고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가 각 13경기 13회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건 라야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셀스는 첼시랑 경기를 해요. 첼시는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무조건이죠. 근데 라야는 소튼이랑 경기를 합니다. 아스날이. 여기는 골을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골을 못 넣어서 비기는 한이 있더라도 실점을 할까?
생각해보면 요건 라야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죠. 라고 봅니다. 만약에 라야가 받게 된다면 골든글러브 2년 연속 수상자가 되는 네. 거고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이게 만약에 마지막 최종전까지 서로 숫자가 똑같다. 공동 수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 및 기록을 또 보겠습니다. 최종전에 얽혀있는 스토리 케빈 더브라이너 풀럼전이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가 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 어느 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아요. 아마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마지막 경기에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근데 PL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면 마지막 경기 프리미어리그는 아닌 거죠. 그렇죠. 뭐 그래도 맨시티 소속의 마지막 리그 그치. 경기가 될 수 있고 리버풀 살라 앞서 말씀드렸듯 골든부트 위에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와 뭐 도움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미리 보는 커뮤니티 실드 경기를 치르는데 두 팀 다 동기부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결과가 만약에 리버풀이 최종전에서 패배한다. 2015-16 시즌 때 레스터 시티 이후로 최저 승점 우승팀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건 좀 고려하면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우승 확정 타이밍인데 최다 승점 기록은 몰라도 최저 승점 기록은 뭐 그걸로 평가받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우승 확정을 이미 일찍이 네, 했다는 네. 걸 누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그죠.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언급하지 않은 팀들은 동급여가 떨어진다라 이야기 드렸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순위당 차등 지급되는 상금 이게 좀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순위가 사실 리그 순위권이 매우 높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팀은 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들에게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차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럼요. 돈은 뭐 말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상금에 대해서 어느 팀이 최종전의 동기부여를 더 가질 것이냐도 분명히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맨시티, 뉴캐슬, 첼시, 아스톤빌라 여기 노팅엄까지 이 5팀의 치열한 챔스 경쟁, 골득실 변수가 좀 있겠고 노팅엄 대 첼시 양 팀 모두 대단한 동기부여가 실려 있는 이번 이 최종전 최대 하이라이트 빅매치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네. 모든 경기 동시 진행으로 인한 실시간 순위 변동 이런 부분까지 아주 흥미롭게 이번 최종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팅엄 대 첼시 경기를 라이브로 보면서 다른 경기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빌라맨유나 이런 경기들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첼시니까. 네. 이제 남은 시즌 동안에 중요한 팀들은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 챔스 결승이 있고 나머지는 베티스의 새로운 타이틀이냐 첼시냐 그리고 첼시가 노팅엄 포레스트랑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것인가 요 정도가 남은 경기들의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라운드도 이스타TV에서 여러분 또 쭉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